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지금도 35,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담담에서 만나볼 분은요. 아마 얼굴 보면 딱 아실 겁니다. 탈북하셔서 정말 예능인으로도 자리 잡았고 또 걸크러쉬 요리사로 이름을 알리고 계신 분이죠. 방송인이자 요식업 CEO 이순실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우리 나민희 씨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희 씨 요리 잘해요? 저는 배우기는 했는데 잘은 못합니다. 원래 북한 여자들 잘하나요? 그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똑같구나. 경우는 요리 학교를 나오기는 했어도 좀 소질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잘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런가 하면 이분은 네. 정말 황금의 손. 뭐 다 아시는데 그래도 저희 처음 나오셨으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왔고 지금은 비전포 주식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순실입니다. 와, 그 네. 지금 저희가 이만갑이란 프로에서 많이 뵙고 예, 예. 뭐뭐 파시는 거죠 지금? 지금 이순실 평양냉면, 네. 김치, 떡, 만두, 또 최근에는 우리 민이랑도 또 광고도 찍었지만 누룽지, 콩비지, 이제 또 계획하고 있는 떡볶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새우장도 합니다. 원래부터 그 남한 오시자마자 음식을 사업하신 건가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일 시작한 게 공사장에서 이렇게 보도블록 까는 일을 했어요. 아. 예, 그러면서 삼계탕집에 가서 알바도 하고 그릇도 닦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밑바닥부터 일을 시작해갖고 한바식당, 그다음에 정육점 하면서 냉면 식당, 만두 뭐 이렇게 팔다가 네. 제주도에서 코로나에 쫄딱 망하고 들어와가지고 시련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 좀 자리 잡았다 한 게 언제부터세요? 자리 잡은 게 그전 이제 한 7년 전부터죠. 아. 네, 7년 전부터 내가 이제 다 망해버린 식품들을 다시 일 깨워서 세워놓고, 네, 이제 하나둘씩 정리하면서 맛 개발도 들어가고 망한 이유를 이제 7년 전에 다 알았죠. 예. 망한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북한의 고집을 안 부린 거죠. 평양냉면이면 슴슴한 이 맛을 봐라 이거죠. 예. 그런데 이 맛은 한국 분들이 관심도 없어요. 물 먹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래갖고 한국인들이 입맛에 맞게 또 평양 맛도 살아있고 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맛을 살려서 그러니까 중간에서 타협을 어느 정도 하신 그렇죠. 거네요. 네. 북한에 계실 때부터 요리를 네. 하셨어요? 아니에요. 요리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어머니가 이군단장 요리사를 했어요. 엄마가? 네, 군단장 요리사. 근데 어머니는 늘 식당에 가서 일을 하시고 집에 3일 만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철없는 아버지가 하나 계세요. 음식이 맛없고 조금 좀 완성품이 조금 틀리다 하면 밥상 뒤집고 어머니를 얼마나 괴롭히는 우리 철딱선의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순실아 불을 떼라 불 조절부터 밥하는 것까지 다 이제 배워주면서 엄마가. 감자 된장국 만드는 것부터 그리고 간 봐주시면서 간을 배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때문에 사실 그것을 배웠죠. 그리고 군대 생활한 거 전부예요. 그리고 요리를 특별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뭐 내가 뭐 다르게 할 길이 없으니까 힘들게 네. 불 떼는 것도 배우는데 도움이 되던가요? 그럼요. 이 불 조절이 음식이 최고거든요. 한국에는 이 나무불이 아니래도 가스불도 불 조절하면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우리 요새 인덕션 써가지고. 근데 모든 음식에는 불 조절이 불 조절. 최고거든요. 저도 이제 요리 학교 다녀보고 음식도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되시는 분은 이렇게 엄마가 하는 거 그렇죠. 봐도 미니는 학교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나운서님도 배웠다 했잖아요. 나는 안 배우고 여기 왔습니다. 안 배우고. 네. 딱 와서 남한으로 오시니까 네. 그 처음에 한밭집도 하시고 막 그랬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네. 맛있대요. 다르대요. 한밭집에서도 엄청 싸웠죠. 아저씨들하고. 왜요? 맛이 없으니까. 자, 근데 왜 맛이 없는지 우리 시어머니가 알려준 거예요. 내가 계속 고민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엄마 한국 사람들은 내가 밥을 하면 왜 이렇게 밥 맛이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럴까 그랬더니 한번 가서 보자 어떻게 북한이 하는가. 간이 약하죠. 아무래도. 간이 약하고 네, 순해요 음식이. 근데 한국에 와보니 간은 둘째치고요 미원 다시다를 엄마가 엄청 퍼붓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딱 식당 그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걸 아저씨들이 밥 타러 왔다 보고 역시 할머니가 없으니까 이 맛이야 이 맛이 하면서 아 그래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미연의 맛이야. 북한 요리하고 한국 요리, 남한 요리 어떤 게 제일 달라요? 아무래도 한국에는 재료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재료 신선도도 많이 떨어지고 가지수도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좀 맛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설탕도 잘 없고 이러니까 좀 짜고 북한의 음식이 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냉동 설비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모든 걸 다 졸여 먹어요. 지금도 냉장고가 없어요? 그렇죠. 전기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받아오는 사오는 그 냉장고 열면 거기 뭐 들어가 있어. 신발, 책, 옷 막 들어가 있어. 옷장이나 신발장이나 똑같아요. 네. 아니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젓갈 많이 먹었었는데 네. 요즘에는 예전만큼 많이 안 먹는 네. 것 같고 궁금한 게 아까 아버님께서 밥상을 엎으셨다 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북한이 식량 사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엎을 밥상이 그때만큼은 엎어도 12번 엎는 살림이었어요. 어릴 때는 풍족했나요? 그렇죠. 어릴 분단장 때는요. 요리사 정도는 어릴 때는 배고 꼭꼭 줬고. 그 몇 년도인가요? 그때는 내가 82년도에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네. 16살에 네. 8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뭐 부러운 게 없었어요. 의외네. 쌀독에 쌀 본래, 쌀 바구미가 생겨서 방에 이렇게 방 쓸고 나면 수레박에 바구미가 이만큼씩 그 본래가 까만 본래가 기어다녔어요. 어느 지역에 사셨습니까?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가고 네. 이민학교 4학년 때까지 평양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중학교 시절부터는 황해북도 평산이라는 곳에 개성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소환되면서 네. 사령부로 이군단 사령부로 이사 왔죠. 군인의 딸.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이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사령관인 줄 알아요. 우리 집에서 집에 사령관이죠. 막 뒤집어 놓고 우리 아버지 철없어요. 그게 이제 고난의 행군 전까지는 저런 그렇죠, 게 가능했나 그렇죠. 봐요. 예. 미니 씨는 세대가 조금 다른데 어떻습니까? 저는 저 세상을 못 봤었고 평양은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90년대 이후인데, 네. 그 다음에는 계속 전설로만 들었던, 저희 아버지도 군대 때는 이제 밥 반찬을 했는데 맛이 없으면 그냥, 저희 아버지가 해군에서 군사복무 하셨거든요. 바다에 버리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던 시절이 있었대요, 북한도. 그런데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민이야 그때 우리가 있을 때는 개도 입합을 먹었어. 그 정도로. 예, 개도 하얀 누룽지. 엄마가 아, 식당에서 북한이 그런 적이 있었군요. 엄마가 식당에서 누룽지를 이렇게 막 겹쳐서 말아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누룽지 안 먹으니까 물에 말아가지고 국 부어가지고 개들을 먹였어요. 야, 근데- 그 정도로 살았다니까. 아,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북한하고 남한의 갑자기. 사는 게 차이가 많이 난다. 정국 씨가 밥상 엎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쫓아요, 진짜. 용서가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순실 씨의 모든 그 일색을 다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대로 상황이 나빠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서 탈북을 하셨어요. 그렇죠.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얼마나 야, 하셨다고? 97년도부터 탈북 시작해서 2007년도에야 성공해서 10년 만에 왔는데 그 사이에 8번 북송당하고 9번째 만에 성공해서 왔어요. 그 완전 상습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에서는 나는 혁명의 배신자. 아 근데 이렇게 변절자였죠. 목숨이 날아갈 그런 날아갈 위험성이 없는 게 뭐냐면 네. 그래도 거지였으니까. 거지? 완전히 꽃제비였거든요. 아버님도 군대 계셨고 하는데 아무리 뭐 어렵다고 해도 꽃제비가 될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정말 군대 갔다 오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신 상태고.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이제 28, 27,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었지만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인민군대 안에서는 1984년도부터 고난의 행군은 시작됐어요. 아 네. 군대가 제일 잘 먹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군인들도 영양실조로 장난 아니게 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군대 나가서 뭐 했냐 그러면 영양실조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 먹여서 살려내야지 우리는 임무가 그 살려내는 거니까 여군들 10년 동안 나가서 도둑질 한 거밖에 없어요. 나가서 농촌에 가서 무 뽑아오고 고구마 캐오고 감자 캐오고 몰래 훔쳐다가 자리들 먹여 살리는 게 우리 임무였어요. 고난행군 시기에는 저희 외할아버지도 평생 외교관으로 일을 하셨는데 고난행군 딱 되면서 아예 공급해주는 게 없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약 한 첩도 제대로 못 쓰시고 돌아가실 외교관인데? 정도로. 네. 그때는 진짜 강냉이 국수도 먹기 어려울 정도로 강냉이 고난행군 국수가 시기에 뭐야? 강냉이 그랬어요. 통강냉이 하나를 보면 그거 한 알이 굼이에요, 굼. 그 정도로 그렇게 귀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 도둑질로 이제 그렇죠. 먹고 도둑질로 살았다는 연명해서 건데 살았죠. 9번이나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네, 탈북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꽃제비 생활을 하더라도 아니 이럴 거면은 또 나갈 테니까 관리를 할 텐데 아니요. 관리할 여력도 없는 거예요? 관리란 말은 모르고 그냥
포기를 하지 않은 게 뭐냐면 북한에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주워 먹기라도 하는 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가서 한 끼라도 주워 먹어도 중국 가서 죽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수용소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수용소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한국 가다 잡힌 사람들이 아니고 고지로 중국에 들어가서 주워 먹다가 잡혔기 때문에 6개월이면 형벌이 제일 셌어요. 그다음에 뭐 좀 이렇게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두 달이면 그냥 거기서 추적받다가 하고. 내보내고. 근데 내보내면 또 넘어가고 그러면서 중국의 변방대 군인들이 니 또 왔니? 이걸고 잡혀서 북송해 보면 보이부 또 지도원들이 나만 보면 이건 나 새끼 또 갔다 왔니? 이게 인사였어요. 또 왔니? 여기서도 또 왔니? 여기서도 또 왔니? 목숨 부지하신 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어떤 계기로 남한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하도 잡히니까 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아줌마들이 그 뭐 어린 애들당 거기 처녀 애들당 있는데 언니 9번씩 잡혀오지 말고 중국에 들어가면 깊숙이 들어가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교회 들어가서 밥 얻어먹고 옷도 얻어 그치. 입고 거기서 잠자리 제공받고 예. 그러니까 뭐 밥 얻어먹기 위해서 거기서 살았죠. 예. 굉장히 운이 좋으셨던 부분은 요즘 같으면은 이제 몰래 드라마도 보고 좀 그래서 남한에 대해서 알고 오신 분, 처음부터 대한민국 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탈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순실 씨 때만 해도 그런 어떤 목적보다는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남한이란 걸 몰랐고 그냥 중국에 와서 한 끼라도 주워 먹으라도 쓰레기통에 가려고 온 거지. 사실 연매출 100억이시래요. 이제 부럽습니다. 100억이 좀 넘었어요. 네, 넘었어요. 그거 다 내 거 뭐 얼마 적겠어요. 자, 우리 탈북민 CEO의 이야기 다음 주에 또 이어지겠습니다. 통일 담담.